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종로노무사TV에서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산재 승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노무사가 하는 일 중에 임금체불, 부당해고, 인사노무 컨설팅 여러가지 등등 업무들이 있지만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산재 사건 처리입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요.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70대 노인이셨는데 은퇴 후 조그마한 빌딩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24시간 맞교대를 하셨고요. 꽤나 근무 시간이 길었죠. 건물 관리, 건물 주변 청소 일을 하시다가 출근 중에 빌딩에서 쓰러지신 게 아니라 출근 중에 길거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주거지 근처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지나가던 시민들에 발견되어서 119에 실려서 간 사건이었습니다. 119에 실려서 가셨는데 바로 돌아가시진 않으셨고 한 넉 달 정도 병원에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산재 신청으로 갈 때는 유족급여가 아니라 이제 요양급여 신청으로 들어갔었는데 중간에 돌아가시면서 유족급여 사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증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을 5차례 이상 방문해서 근무 환경을 촬영을 했고 모든 근무 일지를 다 분석을 했고요. 또 출퇴근 경로도 제가 탐방을 하면서 과연 몇 분 정도 걸렸으며 사고 현장은 어디였으며 이런 것들을 다 사진 촬영을 했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환경이 어땠느냐 계속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산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출퇴근 경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은 걸어서 출퇴근을 했었고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지와 상당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무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무일지에는 인수인계서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다. 그러니까 6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다. 라는 게 다 기록이 남아 있었고 업무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순찰을 했고 청소를 했고 전기시설은 이상이 없었으며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어 있었고 인수인계할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라라는 게 다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지들을 내용으로 근무를 이렇게 했었다라는 게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리했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근무지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연세가 고령이었다는 점. 70대가 좀 넘은 고령이셨고 7년 전에 식도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완치 판정을 받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산재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자연사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이거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부분은 근로시간이 과로였다, 또 하나는 환경이 열악하였다.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수면 시간이었어요. 야간에 이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근무 장소 겸 수면 장소가 있었는데 대부분 보시면 이제 조그만 소형 빌딩 같은 경우는 구석에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 조그만하게 해놓고 뒤에 한 명이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주차 관리도 하고 거기서 수면도 취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야간에 10시가 넘어가면 주차장을 폐쇄하고 거기서 수면을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면을 취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고 여름엔 더웠고요. 컨테이너 박스 아시죠?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업무 일지에 업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주변 청소도 했었고요. 소방 시설 관리도 했었고 전기 시설 관리도 했었고 주차 관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고 취객들이 빈번하게 침범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점심시간에는 계속 주차 관리를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단순히 주차 관리만 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재 진행하면서 동료 진술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콤을 쓰면 되지 않느냐, 뭐하러 사람이 거기 있어야만 하느냐 라고 의문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동료 진술서에서 야간의 근무 환경이 어땠다라는 걸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는 왜 세콤을 안 뒀냐면은 워낙에 취객이 많았어요. 밤에 12시, 1시, 2시에 와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토하고 이런 사건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나와서 하지 말라고 했어야만 했습니다. 세콤이 커버할 수 없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꼭 사람이 있어야만 했고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사실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동료 진술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였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고 스트레스도 많았다, 과로가 과중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산재를 진행하면서 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주 설득이었습니다. 왜냐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분이 열심히 해줬고 고마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조의를 표하고 했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면 나한테 무슨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업주를 만나서 사업주 입장에서 전혀 피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계속 설득을 했기 때문에 사업주분께서 저를 믿고 사업주 확인서를 써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산재 승인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주분들이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산재로 처리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노동법 위반 사실이 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고 그 협조가 산재 승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무 장소에서 다쳐야만 산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지, 직장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쓰러졌더라도 지나가는 길에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업무 때문에, 업무 기인성이라고 합니다. 과로 때문에, 업무상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시면 발병 전 12주 동안, 그러니까 발병 전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일주 평균 6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발병 전 12주, 발병 전 3개월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교대제 근무라든지 휴일이 부족한 업무라든지 근무 일정이 예측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이걸 야간 근무라고 하는데요. 야간 근무에 일하는 것은 좀 더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주간 근무보다는 30% 근무한 걸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과로에 대한 입증과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라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뇌출혈도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해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진술을 하였고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수월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게 업무상 재해로 판정이 되면은 바로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액 일시금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유족연금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지금도 연금을 계속 받고 계십니다. 산재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유족분들에게 장애비나 유족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산재로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고령이더라도 기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쓰러진 장소가 근무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하시고 산재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